그러면 디지털 치료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환자가, 국내에서도 50만 명 이상이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입이 벌어지지 않는, 지속적으로 신경 쓰이는 불편감들이 발생하는 경우, 행동 조절과 자가 관리입니다. 이러한 약들은 당장의 증상만 완화시키고 50% 이상 재발을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거를 이제 사용한 환자의 90% 이상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투자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열심히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리고 투자팀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비욘드 메디슨의 김대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비욘드 메디슨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드 메디슨 대표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턱관절 장애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 클릭리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턱관절 장애.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턱관절 장애라고 하는 거는 일단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네. 자세히는 잘 이렇게 어떤 병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병입니까? 턱관절 장애는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질병 중 하나인데요. 네네. 통계적으로는 인류의 6%에서 8% 정도 매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환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턱관절 장애로 50만 명 이상이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는 것으로 이제 건강보험공단 통계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턱관절 장애가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네. 보통은 이제 이런 턱 근육 부위나 네네. 관절 부위, 네. 이런 부위에 이제 이런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혹은 뭐 입이 벌어지지 않는 개구 제한이 나타난다거나, 네. 혹은 뭔가 정말 아픈 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신경 쓰이는 불편감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대표적인 턱관절 장애의 증상들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턱관절 장애가 발병 원인은 대부분 어디에 다치거나 그래서 생기는 건 아니고, 네.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뭐 생활 습관이 무너지거나, 혹은 뭐 입이랑 관련된 좀 잘못된 구강 악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이 근육 부위에 과도한 긴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뭐 일을 집중하면서 하다가 긴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스트레스가 쌓인 것이 이제 밤에 자면서 나도 모르게 이를 악무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턱관절 장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턱관절 장애는 초기에 엄격하게 관리를 했을 때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턱관절 장애를 겪는 사람이 아까 한국에도 한 50만 명? 병원에 내원하는 숫자만 5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원하지 네. 않는 사람들도 또 더 있겠죠. 네,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200만 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턱관절 장애를 뭐 지금까지 우리는 아까 디지털 치료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디지털 맞습니다. 치료제 말고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존에는 사실 조금 치료 방법이 부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그 교과서적으로 첫 번째 치료 원칙은 행동 조절과 자가 관리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걸 좀 물론 병원에서 주의사항을 설명한다거나 뭐 재활 운동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네네.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진통제 같은 좀 약물 치료에 의존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이러한 약들은 당장의 증상만 완화시키고 네. 뭔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50% 이상 재발을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턱관절 장애를 할 때 제 주변에서는 이렇게 네. 겪는 사람을 제가 딱 본 적은 없는데, 네. 실제로 이제 한 해에 50만 명 정도가 네. 병원에 찾아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도 마땅한 건 없다는 이야기네요. 어떻게 보면. 네, 뭐 기존의 치료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은 부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발병 그 대상이 대부분 네. 20대에서 40대 여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대표님 주변에서 조금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데 또 이제 저희가 스타트업계에는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이쪽 업계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좀 찾아보다가 네네. 뭔가 이게 턱관절 장애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면 대부분 치과를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이제 국내에서 뭐 치과, 한의원, 뭐 정형외과 이런 데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네네. 거의 대부분의 환자는 치과에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턱관절 장애에 주목하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해야 네. 될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데, 일단 대표님 왜 창업은 언제 하셨죠, 우리? 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제가 이제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이렇게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항상 치과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거는 왜 치과는 이 항상 유니체어에 있는 한 명밖에 치료를 하지 못하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했었고 네네. 그 턱관절 장애는 사실 제가 이제 전문 과목이 턱관절 장애는 아닌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일하거나 이랬을 때 항상 지켜봤던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20대에서 30대, 40대 이런 여성분들이 거의 대학병원에 내원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군대에 가보니까 너무 밖에서는 볼 수 없었던 네. 20대 초반 남자 건강한 장병들이 너무 네. 턱관절 장애가 많은 거예요. 아, 20대 남자들도 많던가요? 네,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던 것처럼 정말로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이러한 생활 환경의 변화, 스트레스 이런 요소가 정말 크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금 제가 그 코로나를 AI로 이제 중증도를 판별하는 이런 그 플랫폼 그 사업을 잠깐 했었습니다. 네. 네. 비영리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많이 접하면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품목에 대해서 조금 일찍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네. 이게 이제 턱관절 장애랑 접목시켰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럼 네. 군의관 시절에. 네, 그래서 그 아이템으로 이제 도전 K 스타트업이라는 대회에 네. 나가서 국방리그에서 저희가 1등을 했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전역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군대에서 몇 년 정도 진행하신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는 군대에서는 한 1년 정도 1년 프로젝트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21년에 전역해서 지금 네. 현재 4년째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법인은 언제 만든 거예요? 저희가 21년에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다가 22년에 이제 법인 전환해서 네. 지금 법인으로는 3년 조금 안 되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3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군의관 시절부터 하면 한 4, 5년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턱관장애 이렇게 뭐 군대에서도 아까 주된 뭐라고 해야 될까 환자분이라고 해야 되는 분들은 네네. 20대 40대 여성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네네네. 군대에는 남자들도 네네네. 뭔가 생활 패턴이 바뀌고 네네네.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은 많이 나타나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뭐 진통제를 만다든지 네네.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 처방을 하고 보통 한 달 정도 체크를 했는데 낫지 않는다 하고면은 뭐 장치 치료를 권유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네네. 그 두 가지 다 이제 증상 자체만 좀 완화시킬 뿐이지 네. 말씀드렸던 뭐 스트레스나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 뭐 예를 들면은 커피 같은 거를 되게 자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턱관절 장애를 되게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없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디지털 치료제로 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치료제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로? 네, 저희는 총 6주 동안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네. 저희 치료 프로그램에 전체 다 참여했을 때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주된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일주일마다 이런 관련된 검사지들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뭐 턱관절 제한 검사나 네. 내가 갖고 있는 구강 악습관 검사나 네네. 이런 검사지들을 통해서 좀 자기의 상태랑 질병의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을 겪고 매일매일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재활 운동이나 명상 치료 그리고 그날의 이제 턱이랑 관련된 증상을 적는 턱 건강 일기 이런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전부 다 앱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결과를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의 이제 이런 피드백 알고리즘으로도 받을 수 있고, 네. 요 참여한 데이터들이 이제 이제 처방한 주치의한테 전송이 되면서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런 진단 보조 도구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게 기존에 뭐 약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을 앱이나 할 때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네네. 하는 방법인데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네네. 들으실 텐데 일단 디지털 치료제 현황이 어떤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좀 네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디지털 치료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허가를 받은 이 디지털 치료제 네네. 국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한 건 추가돼서 총 6건 지금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스테이터스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한 확증 임상 연구를 이번에 이제 종료한 상태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이제 3분기 9월 정도에 이제 최종 허가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신약이 됐든 뭐 디지털 그 헬스케어 디바이스가 됐든 실제로 이제
허가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아까 확정 임상이 끝났다고 네네, 하셨는데 어떤 맞습니다. 단계를 거쳐서 지금 확정 임상 단계까지 온 겁니까?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는 이제 품목으로 구분이 되고요. 네네. 총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허가 단계가 이제 탐색 임상 연구, 네. 확증 임상 연구, 네. 인허가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확정 임상까지 끝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끝났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네네. 지금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이제 결론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건데 네네. 일단은 탐색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미 이제 두 가지를 입증을 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저희 거를 이제 사용한 환자의 90% 이상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요걸 하나를 입증을 했고 두 번째로 입증한 거는 말씀드렸던 기존의 장치나 약물이나 이런 치료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네네. 통계적으로 유의한 치료 효과가 있다. 요 두 가지를 입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네네. 그러니까 턱관절 장애를 겪는 환자분들한테 뭐 치과나 병원에 갔을 때 해줄 수 있는 어떤 네네. 처방이라고 해야 될까? 뭐 진통제를 놔준다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통을 뭐 경감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기구적으로 뭔가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디지털 치료제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네,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의 발병 원인 자체가 이런 일상 생활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정해 나가는 게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약이나 뭐 장치나 이런 거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는 병용 치료라고 해서 네. 기존의 치료와 이제 더불어서 함께 진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장치 같은 경우도 꼭 껴야 되는 환자군이 있거든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자는 동안에 약습관이 있다거나 네. 이런 거는 장치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동안은 그거를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의료진의 추측이나 뭐 가정에 의해서 처방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장치 치료를 해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처방을 해줄 수 있게 되는 네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확정 임상에 대해서는 끝났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치과 분야에서는 이제 최초로 식약처에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허가 과정에서도 우선 심사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허가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후에 이제 의료기기 허가가 나오면은 이제 처방 수가가 이제 생겨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또 겪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올해 말 정도부터는 임상에서 이제 상용화 되는 거, 실제 처방이 되는 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는 언제쯤 올해 안에 끝내는 거? 네네, 인허가는 9월 지금 목표로 하고 9월 있고요. 목표로 하고 네. 있고 실제로 뭐 제품이 나와서 그러니까 뭐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네네. 올해 말, 네네. 내년 초 네.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디지털 치료제가 6개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한국에. 그러면은 뭐 투자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면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이고 뭔가 어떻게 보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기도 네네네.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의사분들이 굉장히 저항이 있지 않을까. 네네. 왜냐하면 결국 의사분들이 처방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그러니까 치료제 뭐 6개 나와 있지만 네네. 최근에 나온 것도 있겠지만 네네. 상황이 그렇게 뭔가 병원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된다 이런 느낌은 아직 네네네.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관련된 의료진들이나 뭐 투자사나 만났을 때 모두가 공감하시는 거는 이런 치료 방법들이 실제로 쓰이긴 할 거다라는 건 공감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거를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데 네네. 사실은 그게 국내에서만 그렇고요. 네네.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뭐 수십만 건씩 처방된 사례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한국에서도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조금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처방되는 이런 환경이 구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디지털 치료제로서 허가받은 국내에서 6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지금까지 허가된 분야로는 불면증이나 뭐 호흡 재활, 네. 이명 네. 뭐 이런 치료제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범불안적 장애라고 정신과적 질환 쪽으로도 허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뭔가 다른 치료 방법이 또 좀 마땅한 게 있을 텐데 네네. 또 디지털적으로 치료를 하겠다라고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기도 하고, 뭐 네. 불면증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제라는 또 워낙 이제 보편화된 약이 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수면제도 불면증의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정말 잠을 자게 할 뿐이지. 그래서 네. 그런 좀 근본적인 원인을 케어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방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네네. 투자자분들을 보는 네네네. 방송이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 네네네. 우리도 뭐 디지털 치료제 잘 개발해서 지금 지난 한 4, 5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네네네. 확정 임상 다 완성이 됐고 네. 완료가 됐고 요번에 실제로
식약처에 인허가 신청해가지고 네네. 9월에 받는다고 한들 네네. 병원에 가면 또 장벽이 있어서 결국 못 파는 거 아니냐. 네네. 사람들이 저항이 심하지 않겠냐. 네네네. 사람들보다는 의사분들의 네네네. 뭔가 익숙지 않고 하지 않겠냐. 네네네.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저희가 시작한 점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게 물론 이제 턱관절 장애가 디지털 치료제로 치료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도 있지만 네. 치과 시장에서는 이게 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일반 메디컬이랑 치과 영역이랑 좀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비급여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는 초반에 비급여로 처방되거나 네. 10%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혁신의료 기술이라는 트랙이 있는데요. 네네. 근데 메디컬 영역 같은 경우는 워낙 비급여 처방이 이제 흔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상용화되는 데 초반 장벽이 좀 있는 편이고요. 네네. 하지만 치과는 여전히 90% 이상이 비급여 진료로 이루어져 있고 네. 이런 치료 자체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과의사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이런 치료 방법을 만들고 수가가 생겼을 때 처방할 거냐 했을 때 93% 정도 동의율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치과는 그 메디컬 같은 경우는 보통 다 대학병원에서부터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새로운 치료 방법이 퍼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치과는 대부분의 치료가 로컬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동네 치과에서. 네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이제 CU 편의점이 네네. 국내에 18,000개 정도 있는데요. 네네. 치과가 2만 개 정도 있습니다. 아, 치과 2만 개나 있나요? 자영업자 중에서 거의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네. 그만큼 경쟁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이런 치료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나 이런 세미나 같은 게 정말 많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주는 이런 문화 자체가 좀 메디컬 영역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다른 병원에 비하면 네네. 뭐 일단 치과 수도가 많기도 하고 네네. 경쟁도 치열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디지털라이징이 많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그 어떻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좋은 게 있으면은 빨리 수용을 네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 저도 이제 치과를 다니지만 네네. 치과는 사실은 좀 비싸잖아요. 네네네, 비싸다 맞습니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 우리가 수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대부분 다 지금도 비급여로 다 처리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네네. 맞습니다. 뭐 스케일링도 지금 수가가 적용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기도 네네. 한데 하여튼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상대적으로 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격을 책정하는데 얼마나 네. 책정할 계획입니까? 지금 사실 가격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치과의사 선생님들이랑 뭐 환자들의 이제 의견을 같이 듣고 있고 네네. 지금 뭐 예상되는 수가는 6주 프로그램에 10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추후 이게 건강보험공단 등재가 되게 되면은 환자 본인 부담금은 3만 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께 만약에 적용이 된다. 네. 어떤 의사, 그러니까 치과의사 선생님이 우리 거를 허가가 나온 다음에 치료에 직접 처방을 한다. 그러면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턱관절 장애를 가진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게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모르겠죠. 근데 네네. 뭐 턱이 불편하다거나 네네. 뭐 이가 아픈 것 같은데 이래서 네. 왔다가 네. 이제 의사가 봤을 때는 이건 이제 턱관절 때문에 그렇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그 웹 의료진용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환자의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고 네네. 환자한테 이제 처방 코드를 전송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한테 이러한 설치 링크와 네. 그 처방 코드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환자는 이제 앱 서비스를 설치를 하고 그 코드를 입력하면은 이제 6주 동안 액티베이션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환자한테 뭐 이야기하면서 이제 동의를 받고 네네. 이렇게 처방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냐라고 하면 이제 그런 절차가 네, 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는 병원을 내원도 하겠지만 네네. 6주 동안 병원에서 받은 처방을 가지고 앱을 통해서 네네. 열심히 이제 뭔가 계속해서 치료 내지는 네네. 뭐 이런 걸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턱이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기까지 한 거는 네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증상이 바쁘다는 이야기네요. 많이 불편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약 처방해주고 물리치료 잠깐 받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환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관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저희가 뭐 임상 연구를 통해서도 보지만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게 뭐니 해도 일단 시장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시장 뚫는 게 이게 그동안에 의료 뭔가를 디바이스 만드는 업체들 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네네. 뚫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의료 기기는 아니니까 네네. 사실은 디지털 앱이니까 네네. 생각보다 이제 들어가는 진입 비용은 더 낮긴 하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나 병원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지 않겠냐 네네.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실제로 저희 거를 처방해줄 수 있는 제휴 치과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게 되게 정확합니다. 이 초기에 도입 비용이 없다. 이게 저희한테는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도입하는 데 있어서 너무 거부감이 없으시고, 이미 저희가 뭐 1,000개 정도 치과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허가가 됐을 때 바로 처방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그만큼 있을 만큼 네. 되게 관심도가 되게 높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의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맞거든요, 이게. 네. 이 치료 방법이 맞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공감이 있다라는 게 좀 저희가 조금 유리하게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은 네네. 뭐 그걸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환자한테 1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병원과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를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병원은 얼마, 우리는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은 구조적으로는 이제 그 병원에서 저희한테 재료비 형식으로 이제 5만 원 정도 이렇게 주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예상으로 영업 이익률을 한 40% 정도 맞추는 걸 이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 10만 원이면 5만 원, 우리는 50%를 가져오는 네네네.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뭐 다른 비용 들어가니까 한 40% 정도 네네. 맞춘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앱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디지털 치료제를 담당할 앱은 개발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된 겁니까? 저희는 디지털 치료제는 개발이 완료돼 있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한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은 턱관절장애 디지털 치료제인데 저희가 3번 만들었어요. 네, 똑같은 이런 비슷한 콘텐츠랑 이런 걸 가지고 3번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앱이라는 거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뭐 UI UX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더 좋은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지금 3.0 버전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료진이 사용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의료진이 아까 뭐 제휴치과 네네. 1,000개라고 하셨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1,000개는 턱관절장애 이런 디지털 치료제가 나오면은 우리 한번 사용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밝힌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임상이 진행되긴 했지만 네네. 3번의 버전업을 하면서 우리가 네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도 그럼 가끔 사용해 보기도 한 건가요? 일단은 관심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하시는 네. 분들도 많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턱관절 장애랑 관련된 세미나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세미나에 참여를 많이 해서 네네. 좀 이런 이제 관련된 제휴 업체들 늘려나가는 것도 하고 있고, 네네. 저도 이제 대한 턱관절 협회 이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뚫는 거는 사실은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네네. 지금은 뭐 우리가 현직 치과 의사이시기도 하고 하니까 네네. 주위에 친한 사람 많다고 하지만 네네. 투자자분들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 해가지고는 사실은 안 된다. 네네. 전문적으로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뭔가 잘 하려면은 결국 아까 우리가 50% 정도를 목표로 하지만 네네. 중간 수수료 이런 거 떼주고 나면 많이 못 버는 거 아닌가? 네네네. 그러니까 또 중간 수수료를 떼주더라도 많이 팔 수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네네. 이런 생각을 분명히 우리 투자자분들 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가장 고민 중인 부분이 하나가 이제 영업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우선적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널들을 확보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좀 노력을 통해서 뭐 덴탈 아리랑 같은 이제 치과 언론사나 네. 치과 커뮤니티, 뭐 치과 협회 이런 데들이랑 지금 제휴가 다 맺어져 있는 상태고, 네네. 그 턱관절 쪽으로 또 이렇게 물리치료 기계를 가장 많이 판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랑도 지금 계속해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유통망을 좀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치과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옆 치과에서 쓰면은 이건 쓰게 돼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런 바이럴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하튼 이게 뭐 어떤 진짜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가 이 앱이 좋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치과에서 일단 의사 선생님이 알고 네네. 처방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치과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까 뭐 1,000개 정도, 그러니까 2만 개 치과 중에 한 1,000개 정도는 뭐 네네. 제휴를 했다는 거는 지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다 네네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1년 안에 우리가 한 몇 개 정도로 목표로 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마케팅 활동을 조금 일찍 시작해서요. 네네. 1년 반 전서부터 이미 이제 진행을 해왔고, 제 생각에는 저희 턱관절 장애를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게 있다라고 들어보신 치과에서는 이미 3,00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저희는 이제 10만 건 처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역 계산을 해봤을 때 약 2,000개 정도 치과 전체 중에 10% 정도 치과에서 일주일에 한 건씩 처방했을 때 이제 52건이 잡히니까 네. 10만 건 이상의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휴를 맺는 병원일수록 하루에 보시는 이제 턱관절 장애 환자 수가 많을 거거든요. 네. 정말 예를 들면 대학병원의 턱관절 장애를 보는 구강내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50명 정도 봅니다. 턱관절 장애 환자만. 네. 그래서 그런 병원을 위주로 초기 제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2,000개의 10만 건 처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년 2026년. 네, 2016년 말까지. 네. 1년 동안 10만 건 정도를 해내는 걸 목표로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턱관절 치료제, 아까 디지털 치료제는 한국이 좀 늦은 편이고 해외는 굉장히 빠른데 네, 맞습니다. 턱관절 치료제는 해외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과 분야에서 나온 디지털 치료제 사례가 아예 없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제일 먼저 연구 개발을 시작을 했고, 네네. 그리고 턱관절 장애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해도 치료 방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 방법의 부재라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글로벌로 확장하는 것도 저희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요즘 뭐 글로벌이 또 화두이기도 하고 네. 이게 뭐 그냥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뭔가 지금 준비했거나 네네. 할 계획이 있는 뭐 어떤 플랜이 있습니까? 일단은 국가별로 전략이 다른데요.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FDA 승인 받는 걸 제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저희는 이제 프리스업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노벨 테크놀로지다, 최초 기술이다라는 이제 답변까지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허가를 바탕으로 임상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진출할 수 있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올해 이제 허가가 나오면서 그런 글로벌 전략도 좀 본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치과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가격을 좀 더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국가별로 가격 정책을 다르게 한다거나 했을 때 네. 뭐 진출할 수 있는 국가는 상당히 많고 네. 실제로 환자의 그런 발병률도 국가별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미국 FDA,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단 승인이 나면 네네.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 실제로 이제 진출할지 그 FDA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 또 네. 결정하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진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 뭐 법인을 세운다라든지 그 뭐 제휴 파트너가 있다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작년부터 해외 진출이랑 관련된 지원 사업들 계속해서 지원하고 선정돼서 도움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현지 법인도 올해 설립할 계획이 있고 지금 현재 시카고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이제 저희 서비스가 현재 진출하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이제 미국 쪽에서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함께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뭐 미국 내에서 이제 유명한 치과 기자재 업체나 이런 데는 이제 밸리데이션 테스트도 작년에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네네. 있었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이제 가장 전 세계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는 저희가 저널 오브 덴티스트리라는 치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이런 분야로는 저희가 최초로 학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전 세계 교수님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세요. 네. 뭐 브라질에서도 오고 스페인에서도 오고 함께 이제 임상 연구 같은 거 진행하고 싶다 이런 네. 러브콜이 좀 많은 상태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이제 확증 임상 연구도 되게 잘 설계된 연구를 했거든요. 네네. 다기관 임상 연구를 했고 네. 이런 결과도 또 더 좋은 저널에 이제 게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뭐 사업적인 또 다른 성과들 좀 있나요? 네네. 결국은 이런 논문이나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의료기기 허가를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해외로 진출할 때도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유리하게 좀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어땠습니까? 그동안 투자 좀 받았습니까? 네, 투자는 저희가 이제 22년에 첫 투자 시작해서 네. 누적으로 13억 정도 투자를 받았고요. 네네. 지금 이제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10만 건의 처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과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이제 브릿지 투자 유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 정도를 지금 유치 목표를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지금 이제 10억 정도 유치하는 거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일부 금액은 커밋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클로징할 계획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길게는 안 가고 네. 뭐 앞으로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올해 상반기 내에는 네네. 10억 정도를 네, 할 맞습니다. 건데
얼마나 이미 커밋되어 있는 게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 중에 관심 있는 분은 빨리 연락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세한 내용은 또 직접 만나셔가지고 네. 우리 비욘드 메디슨하고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총 지금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내부에 이제 개발팀이랑 인허가 팀, 디자인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네네. 저희 초기 창업 멤버들이 이제 3명이 치과 의사인데 네네. 2분이 대학병원 교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턱관절장애 전문 교수로 계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 저희 연구 간호사, 사내 변리사, 파트타임 사내 변리사님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연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임상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 그런 부분을 우리 아까 공동 창업자분들이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표님은 또 치과 의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진료랑 이제 병행을 하다가 네네. 지금 좀 더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는 일주일에 하루 진료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또 완전히 줄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네. 그 임상에 있을 때 또 느껴지는 인사이트나 이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약간 요 정도 진료는 조금 네. 유지를 할까라는 고민을 하루는 하고 지금 있습니다. 유지하면서 네네. 나머지는 다 지금 올인하고 있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이 그런 부분은 또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네네. 정리를 좀 해주는 의미에서 네네.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네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는 사실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제 많이 성공화된 사례는 없지만 결국은 언젠간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회사가 누가 이제 첫 번째 성공 사례를 만드느냐 이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런 치과라는 특수한 시장 상황을 이용해서 조금 더 빨리 첫 번째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턱관절 장애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강암암면 영역, 얼굴과 관련된 되게 다양한 질환들 중에서 또 디지털 치료제로 해결할 수 있는 질병들이 많거든요. 뭐 안면마비나 뭐 긴장성 두통, 이갈이나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되게 다양한 영역의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암을 치료하거나 뭐 죽는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저희가 더 좀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가 상당히 많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시작된 분야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글로벌로 나가는 이제 대한민국 좀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가 될 수 있게 좀 많은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저랑 한 끗 차이인 이름이 네. 김대현 대표님을 모시고 비욘드 메디슨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디지털 치료제가 국내에서도 이제 허가받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쫙 흔쾌히 써주는 경우가 아직은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가 많으실 것 같고 네네네. 우리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금 치과 분야의 디지털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근데 뭐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치과라는 특성상 굉장히 가격이라고 하는 데는 장벽이 좀 덜하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기술을 수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훨씬 더 강해졌고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잘 침투할 수 있는 또 주요한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비욘드 메디슨에 관심 있으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직접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